오늘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형사 사건 중에 이제 구속돼서 조사를 받는 사건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구속돼서 조사받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말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원래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사건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속 수사의 사유로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뭐 범죄가 너무 중대하다든지, 아니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찰과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해서 이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이제 상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특수공직방치상 뭐 요런 건으로도 최근에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고, 뭐 사기 사건, 사기 금액이 좀 크거나 뭐 공범이 있다든지 뭐 요런 경우에도 영장실질 심사가 들어온 케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범의 우려로서 이제 추가로 피해자한테 이제 보복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하는 뭐 상해 사건이나 특수협박 사건이나 이런 경우로도 이제 영장실질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영장실질 심사에 앞서서 조금 단계를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처음에 이제 체포가 되면, 체포는 보통 현행범 체포가 있고, 현행범이라면 이제 범죄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그 외로는 이제 긴급 체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처음에 현행범을 범죄 현장에서 잡히든지 이제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긴급 체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체포가 되고 나면 이제 보통은 48시간 동안 이제 수사를 하고 풀어 줍니다. 근데 경찰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그 일련의 사유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든가 뭐 요런 케이스, 요런 사건 이유가 있다면, 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이유들이 있다면, 그때는 그 사람을 구속한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고. 근데 구속을 시키려면 결국에는 판사님의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신청하는 게 영장 청구인데요. 근데 이제 영장 청구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피의자 말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구속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이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이제 영장실질 심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시간 안에 이제 경찰은 유치장에,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이제 잡아 놓거든요. 경찰서 유치장에 잡아 놓고 나서 이 사람을 계속 구속해서 조사를 할지 말지를 정하고, 이제 구속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속 사유를 적어 가지고 범죄 요지랑 해서 영장 신청을 하고, 이제 검사님도 이제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거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져서 영장실질이 잡히는데, 보통은 이제 48시간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잡혀온 때로부터 이제 48시간 안에 이제 영장 청구서가 작성이 돼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시면 저희가 사무실로 보통 팩스로 옵니다. 팩스로 오고, 그래서 "영장 실질이 언제 잡혔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게 그 48시간이라는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형사 공판 사건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사 공판 사건은 이제 평일날 일과 시간에 있는 반면에, 이거는 꼭 평일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요일날 저녁에 영장 청구가 됐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토요일날 다 바로 다음날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토요일날 이제 영장 실질을 하고, 판사님은 이제 체포된 피의자랑 이제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판사님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을 쭉 얘기를 하시고 "이거 인정하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피의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인정하는 케이스도 있고 부인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뭐 요런 것도 쟁점이 됩니다. 그러다 이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짧은 시간에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피의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체포가 되고 나면 유치장에 들어가는데, 체포할 때 체포를 이제 통지를 하는데 보통 가족들이나 이제 같이 친구들끼리 거주하고 있으면 뭐 친구 혹은 이제 친척, 이제 가장 많은 건 가족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보통 변호인한테 연락이 와요. 이제 "누가 체포됐다." 뭐 "아들이 체포됐다." 혹은 이제 "배우자가 체포됐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저희는 이제 급하게 이제 유치장으로 달려갑니다. 변호인이 유치장으로 달려가서 유치장에서 접견을 해요. 일반 접견이 있고 변호인 접견이 있는데, 보통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이 체포가 되면 유치장 가서 접견을 신청해서 만날 수 있는데, 그 유치장마다 이제 접견 시간이 있어요. 이제 평일 일과 시간들, 이제 일과 시간으로만 보통 한정이 되는데, 변호인 접견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유치장에 이제 체포되신 분이 거부하지만 않으면 변호인 접견은 언제든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체포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즉시 이제 유치장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뭐 12시간 시가 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으로 가다 보면 이제 연락받고 선임하고 나서 지방으로 가면 이제 운전해서 몇 시간씩 가니까, 가면 이제 막 자정이 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피의자를 만나 봐요. 피의자를 만나서 어떻게 돼서 이제 체포가 된 건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물어보고, 피의자 이제 심리 상태도 좀 파악을 해 보고, 이제 그때부터 사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체포되고 나면 그날 바로 조사를 하거나 적어도 그다음 날은 조사를 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조력을 도와드려야 되고, 왜냐하면 이 조사에 따라서 영장이 청구가 될지 안 될지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되더라도 저희가 조사 과정에 다 참여를 하면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실질 때 좀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급하게 이제 한 번 또는 두 번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케이스도 꽤 많아요. 특히 영장 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도주 우려나 뭐 증거인멸 우려 뭐 이런 거 판단하려고 질문이 조금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두 번 조사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이제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이틀 동안 조사를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가 되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체포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조사를 혼자 받아요. 보통은 영장 청구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조사받는 케이스들이 많이 그런데, 그래 가지고 이제 변호사 없이 이제 수사를 받다가 이제 생각지 못했는데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영장 청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그때 이제 덜컥 겁이 나서 그때 변호인 선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그때는 더 급합니다. 엄청 급하게 이제 그럼 가야 돼요. 엄청 급하게 가서 유치장에 가서 사건 파악을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2 단계에서 이제 변호사가 선임되면 이제 저희는 다른 사건들 다 제껴두고 이것만 몰입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제 밤샐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영장 다음 날이면 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그럼 밤새서 사건 파악하고 여기에서 쟁점이 뭔지 파악하고, 여기서 부인할 부분이 있는지, 만약 부인한다면 그 증거들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인정한다면 이분에 대해서 이제 탄원서나 반성문이나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료를 저희가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밤새 챙겨서 다음날 영장실질심사에 이제 출석해 가지고 저희가 변호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님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보통 그날 저녁에 많이 이제 결정을 내리시고, 그날 저녁이 아니면 그다음 날 넘어가서 이제 결정이 나오는데요.
큰 사건들 텔레비전 뉴스 나오는 그런 건들은 영장실질 심사를 매우 길게 하기도 합니다. 몇 시간씩 이제 하루 종일 하는 케이스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고요.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형사 공판 단계에 가면 이제 법정에서 가족들이 뒤에서 앉아서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공개 재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영장실질심사 때도 이제 의뢰인 가족분들이 이제 들어가겠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안 됩니다. 이제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이루어져서 가족들은 좀 밖에서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은 그렇진 않지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항의하시는 분도 한 분 있긴 했어요.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영장실질 때 나오게 되면 불구속 수사로 이제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체포되고 유치장에 가고 이렇게 구금되는 상태가 이제 개인들한테는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예민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방어할 자료들은 이제 본인이 제일 많이 아는데, 본인이 안에 구금돼 있으면 사실 그 자료 확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안 되는데, 나와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하게 되면 방어권이 좀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나와서 수사를 받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피치 못하게 영장이 인용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올 기회가 이제 2번 정도 더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이제 영장이 인용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돼요. 이제 송치가 되는데, 검찰 단계에서 이거 나의 구속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정말 이 구속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 판단받을 수 있는 게 구속 적부심이라 그래서, 이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여기에 대해서 판사님한테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인정이 된다면 구속적부심에서 이제 나와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불구속 수사 받게 되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돼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보통은 이제 기소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흔히들 말하는 그 재판받는다 하는 공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판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는 구속적부심을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그때 신청할 수 있는 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그 보석 청구예요. 보석금을 좀 내고 그다음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그 단계고요.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보석금을 조건으로 조금 많이 보석을 허가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뭐 재범이나 증거인멸 우려나 요런 거 없다, 요것만 잘 소명이 되면 나와서 재판받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다음에 혹은 이제 신체에 관한 범죄, 이제 뭐 보복범죄 요런 게 우려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랑 잘 합의가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재범의 우려가 없으니까 보석이 좀 잘 인용되는 케이스들이 많고, 이제 보석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금액에 따라서 쪼금 달라지고요. 그건 판사님의 재량상이니까 그건 판사님들이 판단을 잘 해 주실 거고, 근데 합의가 된 경제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보석금 없이도 보석 허가가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법원에 굳이 보석금을 안 내더라도 보석이 되면 이제 나온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